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박람회에서 취업률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학생들이 취업이 가능한 기업을 찾아 유치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증액은 필요 없다. 우리가 이미 심도 있게 편성했다. 이러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국제학교, 과학고와 같은 소위 엘리트식 교육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현장은 기회와 지원의 불평등 속에서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셨습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고졸 취업 박람회, 담당 부서는 박람회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박람회에서 취업률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학생들이 취업이 가능한 기업을 찾아 유치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증액은 필요 없다. 우리가 이미 심도 있게 편성했다. 이러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업 현장 맞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예산을 200억 원 규모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특성화고를 위해 확보된 예산을 긴급한 다른 곳에 우선 사용하고 이후 배분하겠다는 태도는 그야말로 주객전도입니다. 이러한 편성 방안이 과연 인테이표 교육의 방향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거의 제일 높습니다. 이 현상은 사실은 그렇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오히려 특성화 고등학교가 좀 더 활성화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자기 일을 찾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 충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연계형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재구조화하면서 이 직업교육은 거의 이제 기업들과 연계하에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좀 하자. 취창업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해서 학교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의뢰를 받고 기업으로부터 이제 학생 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그 의뢰를 받으면 거기서 필요하면 역량교육도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체제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적하셨던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볼 때 제가 직업 학교에다가도 물어보고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예산이 내려오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그 예산을 기업들하고 쓰면 어떻겠나 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 일들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그 프로그램도 좀 재편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방향이 정해지면 저는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이런 좀 체제를 갖출 테니까 좀 달라질 것이다. 기대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육을 재편하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 학점제는 학교 현장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 안팎에선 고교 학점제 시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첫째로 학생들의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보단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내신과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낼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라고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정책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학교의 수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되고 실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을 지원하는 상담, 진로 지도, 과목 설계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경감하기 위해 인력 확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임태희 교육감님,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에서 준비가 잘 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한 교원 절반 가까이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응답한 대다수의 교사는 고교 학점제는 학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상 누각과 같은 지원 체계로는 고교 학점제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 대학 입시가 안 바뀌는데 고교 학점제 아무리 제도 바꿔놓은들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결국은 뭐 입시 준비에 몰두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보도를 통해서도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기도가 좀 주축이 돼서 입시 제도에 대한 개편을 좀 강력히 추진해서 2032년에 입시에 대해서 미리 발표함으로 해서 적어도 내후년쯤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중학교부터 그 새로운 선발 제도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현재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문제, 말씀하신 평가 체계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좀 필요하시면 이거는 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더라도 그 정도의 좀 저희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 답변으로 가름해도 좀 될지 그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이틀간 경기도 내 최대 4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특히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폭설에 경기 지역 학교 1,337곳이 휴업을 하는 등 전체 학교의 41%가 넘는 학사 일정을 긴급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교 조치는 폭설 예보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대응은 한마디로 늑장 대응 그 자체였습니다. 오전 7시 30분이 되어서야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학교 재량으로 휴업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는 등교 시간에 임박해 전달되면서 일부 학생들은 등교를 이미 하였거나 등교 도중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폭설과 관련된 도교육청의 늦장 대응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지침을 제공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폭설, 폭우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경기도는 지역이 워낙 넓고 또 이번 폭설의 경우도 그렇고 지난해 폭우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너무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뭐 휴교를 하라든가 휴업을 하라든가 하는 걸 내려보내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 판단으로 현지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까 지적하듯이 많은 학교들이 휴업, 또 어떤 학교들은 단축 수업, 어디는 조기 일종의 종료, 이렇게 그럼 대처를 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사님의 공약인 GTX 플러스 사업만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우선순위로 건의하였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GTX 플러스 사업만이 아닌 각 지역에 산적한 사업들도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언론 보도의 내용처럼 지사님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GTX 플러스 사업만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제출하신 것이 맞습니까? 경제성 공개 요청에 대해 경기도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여러 가지 그 틀린 팩트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와 또 그걸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는 언론에서 말하는 세 개의 사업들이 GTX 플러스 노선만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사의 공약이라고 GTX 플러스 노선만 우선순위로 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그 내용도 틀렸고 방향도 제가 지사 선거 때 공약을 한 것도 있지만 공약 안 한 것 중에도 중요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공약했을 때 한 선거 때 한 그것만 갖고 살겠습니까? 경기 남부 광역 철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가가 국토부에 사업 의향서를 제출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경기 남부광역철도의 우선순위는 40개가 다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그 노선보다도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그동안의 상황과 이 전후 그 맥락을 좀 살펴보고 해야 될 얘기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우선순위에 없어도 국가 철도망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영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토론회 등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건의한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